화려한 과거와 초라한 현재의 괴리. 여기 평생을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해 동기들보다 빨리 승진했고 30년 근속 끝에 임원이라는 별을 달았습니다. 남들은 그를 성공한 인생이라 불렀고 그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지시하는 사람이었고 정답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었으며 조직의 맨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은퇴를 했습니다. 영함이 사라지고 비서가 사라지고 그를 떠받들던 조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나는 임원이다. 나는 전문가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자의식이 갑오처럼 단단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털어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도 지휘했는데 고작 닭 튀기는 장사 하나 못하겠어?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상권 분석도 혼자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자신의 미적 감각대로 결정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도 훈계를 하며 자신의 경영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뒤 그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반면 바로 길 건너편에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김씨 아저씨가 하는 치킨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의 엘리트 임원님은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원망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직원들이 요즘 애들이라 끈기가 없어서 그래. 손님들이 내 맛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하지만 진실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요즘 애들은 무슨 소스를 좋아하니?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배달 기사님에게 어느 동네에서 주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맛이 좀 짠가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감히 내가 나이도 어린 것들에게 가방끈도 짧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난해지고 고립되고 결국에는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바로 질문하는 근육이 퇴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정답을 맞히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인생 이막의 생존 법칙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체면이라는 껍질을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론 1. 지식의 저주와 고립된 성. 심리학에는 지식의 저주, The Curse of Knowledge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 남들도 당연히 알 것이라고 착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아는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는 편향을 말합니다. 40대, 50대, 60대를 거치며 쌓아온 여러분의 성공 경험은 분명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 성공 경험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왜 꼰대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궁금해하지 않고 나의 과거 데이터만 들이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훈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납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영광이라는 높고 단단한 성 안에 홀로 갇히게 됩니다. 그 성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기회도 들어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 겪는 막막함과 외로움은 사회가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콧대 높은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30년 전의 지도로는 오늘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론 2. 소크라테스의 지혜, 무지의 자각. 여기서 우리는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당시 그리스에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지식을 팔았으며 자신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아는 것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델포이 신전의 신탁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 의아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정치인, 시인, 장인배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쥐뿔도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내가 저들보다 나은 점이 딱 하나 있구나.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구나. 이것이 그 유명한 무지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성인은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알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고개를 숙여 질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아니면 아는 척하는 소피스트입니까? 나이 50이 넘어서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고립시키고 내 가족의 미래까지 망치는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3. 질문은 구걸이 아니라 리더십이다. 많은 중장년분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다 늙어서 젊은 사람한테 묻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내가 그래도 부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굽신거립니까?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질문은 구걸이 아닙니다. 질문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최고의 칭찬이자 가장 고도화된 리더십의 기술입니다. 다시 앞서 망해버린 임원 출신 치킨집 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그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김군, 나는 튀기는 건 자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입맛은 도통 모르겠어. 김군이 보기엔 우리 가게 소스맛이 어떤 것 같아? 솔직하게 좀 알려주게. 이 말을 들은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기분일까요? 사장님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장님이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가게에 기여할 수 있구나 라고 느끼며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이 나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져서
사장님께 아이디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입니다. 사장님은 자존심 하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젊은이의 생생한 감각과 최신 트렌드 정보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 2화에서 이야기했던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순간 상대방은 스승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가르치고 도와줄 때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를 도와줄 기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품격 있는 대화법입니다. 삼성의 구 이병철 회장은 경청이라는 회오를 평생 벽에 걸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신입사원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영자도 끊임없이 묻고 듣는데 은퇴한 우리가 뭐라고 입을 닫고 귀를 막고 있습니까? 본론사, 체면이라는 허상 벗어던지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남의 시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명 효과, 스팟라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남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컴퓨터 학원 가서 돋보기 쓰고 자판 두드리면 젊은 사람들이 비웃겠지? 내가 소모임 나가서 쭈뼛거리면 사람들이 흉보겠지?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쁩니다. 여러분이 엑셀을 배우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든 그들은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나이에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비웃음은 여러분의 머릿속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체면, 얼굴과 겉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습니다. 가기 싫은 술자리에 갔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은퇴는 사회적 지위를 잃는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약해지십시오. 그리고 드러내십시오. 나 이거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은퇴하고 나니 좀 외롭네요.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내가 평생 기계만 만져서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꼰대가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빈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사람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결론. 지금 당장 질문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서울대 나온 엘리트가 망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만 믿고 남의 머리를 빌릴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초등학교만 나온 김씨 아저씨가 성공한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조차 길을 묻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능은 IQ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감이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30년이 홀로 서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함께 걷기 위한 여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구체적인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지금 당장 가족이나 친구 혹은 단골 식당 사장님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사소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시오. 요즘 가장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뭐니? 이 반찬은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맛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주말에 뭐하고 놉니까? 그리고 그들의 대답을 경청하십시오. 토를 달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정말 대단하다. 덕분에 하나 배웠네.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갇혀있던 청문의 빗장이 풀리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는 집단지성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묻고 답하며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조금은 어수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의 광장입니다. 여러분의 무지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혜를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입니다. 이제 그 그릇을 들고 세상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